네, 여기까지는 저희가 비교적 이제 좀 최근에 벌어졌었던 사건을 한번 봤는데, 이제는 과거로 한번 시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선수 최초의 범죄자로 불리는 선수입니다. 네. 예, 바로 그 알렉상드르 빌라 플란이라는 선수인데, 1905년 프랑스령 알제 도시에서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네. 그때만 하더라도 그 알제리는 프랑스의 그 국가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식민지였죠. 예, 네. 식민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4살에 프랑스로 이주를 해왔고, 그래서 이제 북아프리카 출신 축구 선수 최초로 프랑스 대표로 발탁이 됐습니다. 예, 이게 그 제가 좋아하는 영상물인 그 티포 풋볼에서 이제 만든 영상인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빌라플란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 캡틴 1930년대, 예, 그래서 이제 뭐 그에 관련된 인생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 올라온 건데요. 전쟁과 범죄에 대해서.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요. 일단 그 경마 도박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부 조작 의혹에 여러 차례 휘말리기도 했었고요. 선수 경력 내내요. 거기다가 이제 아예 선수 생활 말년에는 경마 도박 승부 조작으로 6개월간 구속이 되기도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은퇴 후에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그때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는데요. 먼저 그 BNA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브리게이드 노르드 아프리칸이라는 의미인데요. 북아프리카 여단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강도, 방화, 강간, 살인 등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그 나치 부역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프랑스하고 이제 독일하고는 적대국이었잖아요. 대립각을 예. 세우죠. 예. 전쟁을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조국 프랑스에게 있어서는 반역자였고요. 심지어 그 1944년 6월 11일에는 52명의 레지스탕스 소년병들을 학살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축구 커뮤니티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 선수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봤거든요. 이 글을. 그래요? 예. 아, 은근히 좀 옛날 사람 치고는 이 요새 축구 보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친숙한 인물입니다. 저는 사람들 모를 줄 알고 예, 소개를 한 건데. 그러니까 레지스탕스를 좀 학살하고 다닌 인물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8월 24일에 1944년 8월 24일에 파리에서 체포가 됐고요. 네. 12월 26일에 그 크리스마스 뒤 박싱데이 때 총살령을 잘 당했습니다. 가라. 예, 선물인가요? 네. 박싱데이는 원래 선물을 푸는 날인데 네. 이제 그 두 번째로는 펠레의 아들로 유명한 에디뉴입니다. 펠레의 첫 아내였던 그 초비의 아들이었거든요. 네. 예. 아버지에 따라서 산토스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선수 생활을 하다가 마약 밀거래 및 돈 세탁 혐의로 2005년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된 기간에도 뭐 잠깐씩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산토스에서 코치직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어쨌건 그 항소심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그 2014년에 33년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나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 10개월형으로 감형을 해주긴 했는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좀 형이 크게 나오는 이유들이 계속 결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럴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결백을 주장을 하면은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더 형이 세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결백을 주장해가지고 그래서 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펠레 역시도 뭐 어쨌건 자기 아들이니까 자주 이제 뭐 그 깜빵에도 면회를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 아들과 관련한 한 조각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하면서 이제 아들을 옹호하고 있긴 합니다. 예, 어쨌건 그 펠레의 아들이 이렇게 좀 범죄에 연루됐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유명한 거고요. 네. 브라질에 좀 범죄자들이 많아요. 예, 이 선수는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라고요. 그 과거 이제 줄리우 세자르의 뒤를 이을 브라질 그 차세대 골키퍼로 상당히 명성이 있었던 선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때 바르셀로나 러브콜도 받기도 했었고, 심지어 뭐 그 사건 사고들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AC 밀란 이적 얘기도 있고 막 이랬을 정도로 그러니까 재능은 되게 높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속되고 막 나오고 하면서도
경기력 자체는 괜찮게 유지하는 그것도 골키퍼가 네. 그러긴 했었는데요. 일단 그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가정 환경 자체가 상당히 불우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친이 마약 중독자의 코카인 흡입 중에 한 여성과 싸우다가 총기를 발포하는 살인 미수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요. 네. 거기다 이제 그의 부친 같은 경우도 도난 혐의로 7번이나 체포된 적이 있다고 해요. 거기다 이제 동생 같은 경우도 강도 혐의로 체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이미 어려서부터 수차례 그 학생들을 폭행해서 기소되고 했던 경험들이 있다고 해요. 거기다 이제 2006년 2월에는 난폭운전 후 입건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 최근에 그 트레제게가 뭐 유벤투스 그 오기 전에 뭐 음주운전 잡혔을 때 너네 돈 얼마 받아 막 이런 식으로 막 네.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게 있잖아요. 그럼 비슷한 짓을 한 거예요. 네. 그게 공개가 돼가지고 영상이. 그래서 또 구설수에 오르내렸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2008년 7월에는 파티에서 또다시 폭행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당시에 그 2명의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 파티에 2명의 불륜녀와 대단하네요. 그랬다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발각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에는 친구가 아드리아노입니다. 그 유명한 아드리아노요. 네. 문제아는 문제아들끼리. 근데 얘가 더 끔찍한 문제아는 네. 하죠. 아드리아노는 얘에 비하면 솔직히 말하면 선수로는 유명해도 문제아로는 약과라고 했었는데요. 어쨌건 그 아드리아노가 약혼자인 조안나 마차도하고 싸운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 그 아드리아노 친구 옹호한다라고 나서다가 여성 비하 발언을 해가지고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애교에 불과합니다. 이 여성은 이제 그 엘리사 사무시오라고 2008년부터 관계를 가져왔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여자가 임신을 했거든요. 임신을 했는데 당시 그 브루노가 유부남의 딸까지 있었습니다. 이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자가 거부를 했고 2010년에 홀로 아이를 낳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그 브루노는 이 여자를 자기는 2009년에, 그러니까 2008년부터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브루노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여자를 2009년 난교 파티에서 만났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난교 파티니까 어떤 애인지 어떻게 하냐, 어떤 자기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거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둘은 정상적인 관계에서 만났고, 심지어 그 유전자 감식 결과 브루노의 아이가 맞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양육비를 요청하니까 폭행을 했어요. 미친 새끼네요, 이것도. 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무실 쪽에서 이제 법적으로 걸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브루노는 낙태 강요 및 폭행죄로 법정 기소가 됐습니다. 네. 심지어 그 낙태를 종용한 시간대가 임신 5개월째였대요. 사실상 낙태를 해서 안 되는 되게 그렇죠. 위험한 시기인데도 그런 사실들이 인정되어가지고 접근 금지 처분까지 내려졌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면서 선수 경력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악심을 품은 거예요. 이 선수가. 그래서 이제 2010년 6월에 사무지우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양육비와 관련해서 만나자라고 협상을 하자라고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그날로 실종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브루노가 그 용의 선상에 올랐고요. 결국 그 2010년 7월 6일에 브루노의 17세 사촌이 직접 그 브루노가 그녀를 집으로 불러서 토막살인을 했고, 미친 새끼네요, 이제 진짜로. 로트와일러 개 에게 먹이기까지 했다. 그 시체를 은닉하기 위해서 먹이기까지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브루노 그 집을 조사한 결과 엘리사의 유골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2년형을 선고를 받았죠. 근데 문제는요, 2017년 2월에 6년 7개월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22년형인데 되게 금방 석방이 됐죠. 금방 석방이 됐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이제 보아 에스포르테라는 팀하고 선수 계약까지 체결해가지고 5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5경기에 출전했을 때 그 경기 내용 자체는 괜찮았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또 이 선수가 이 기자 입단회견 같은 것들 할 때 웃는 모습을 지었어요. 그래서 석방된 지 2개월 만에 법무장관 특별명령이 내려가가지고 재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저런 놈을 받아준 팀이나
또 받아준다고 뛰는 놈이나 뭐 이제 또이또이 같긴 한데 어쨌든 재순감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이번에는 또 예, 대단한 선수 하나 나왔습니다. 네. 바로 그 나지르 트라벨시라는 선수인데요. 튀니지 청대 출신입니다. 그 이제 10대 때 포르투나 뒤세도르프 유스팀에 입단했고요. 부퍼타를 포함해서 좀 여러 이제 독일에서 주로 뛰긴 했는데 황선홍 그 감독이 옛날에 뛰었던 팀이네요. 부퍼탈. 네. 근데 이제 데뷔는 못했어요. 데뷔는 못하고 프로 데뷔는 못하고 이제 유스랑 이제 리저브 팀만 전전을 했었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이 선수가 그 전에는 나름 그 유망주 뽑혔었지만은 독일 와가지고 이제 알코올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카인, 섹스 중독에 빠졌고 심지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알카에다의 니코틴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직접 넘어가가지고 오사마 빈라덴하고 여러 번 만나가지고 차도 마시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 2001년 9.11 테러 이틀 뒤에 9월 13일에 950kg의 폭발물이 실린 대형 차량을 끌고 벨기에 클라인의 브로겔에 위치한 미 공군기지에 자살 테러를 하러 가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잡히고 나서 2003년 벨기에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10년간 복역하다가 미국으로 송환되어가지고 현재 미국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어쨌건 예, 대단한 놈이죠. 네. 테러범까지 있습니다, 이젠. 이건 좀 유명한 선수인데요. 브레누죠? 바로 바이에른뮌이 원래 루시우 후계자로 이 선수를 영입했거든요. 이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서 도르트문트 떠난 선수가 바로 훈메스였습니다. 예. 그 정도 이제 나름 상당히 크게 기대를 가지고 2007년 12월에 당시로서는 상당히 거액에 해당하는 1200만 유로 바이아웃 금액으로 영입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바이에른뮌에선 부상 등으로 조금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다가 바로 자기가 살던 집을 방화를 합니다. 화재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 방화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9개월형을 선고를 받고 그러고서는 이제 수감이 됐었죠. 2011년 9월 24일에요. 어쨌건 이 선수는 바이에른뮌의 그 선수 영입 기조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는데요. 네. 원래 바이에른은 브라질에서 상당히 어린 선수들 많이 영입해가지고 재미도 많이 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 이후로 남미에서 온 어린 선수들은, 산타크루즈 뭐 이런 선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미에서 어린 나이에 넘어온 선수들이 적응을 못하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원래 2012년에 그 펩이 뉴욕에서 바이에른 루메니기하고 이제 바이에른 감독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 네이마르를 영입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은 그 어린 브라질 선수가 위험하다. 예. 그래서 이제 괴체를 영입하게 되는 좀 그런 사건도 일으키게 된 원인을 제공한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결국에는 괴통수가 이제 이 친구 때문에 어느 정도 출발된 감도 없지 않아 있네요. 예, 뭐 그 외에도 이제 만시니도 유명하죠. 만시니는 뭐 축구 팬들 많이 아시죠. 그냥 호나우지뉴가 주최한 파티에서 술에 취한 여성한테 내가 지부 바래다 줄게 이러고 나서는 자기 지부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레네 이기타. 네. 이기타 같은 경우도 정갈 골키퍼. 예, 정갈킥. 네. 1993년 그 유괴 사건에 연루되어가지고 7개월간 투옥돼서 이것 때문에 이제 1994년 미국 월드컵 때문에 예, 못 나가기도 했었고, 이제 또 이제 파블로 미글리오레라는 또 선수 한 명 있거든요. 이 선수도 나름 이 범죄 쪽에서 유명한 선수인데, 훌리건들에게 축구팬을 죽이도록 사주를 해가지고 자기도 같이 가가지고, 예,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 이 외에도 뭐,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선수들은 워낙 많지만은. 네, 굉장히 많죠. 예, 어쨌건, 예, 굵직굵직한 것들만 조금 나름 뽑아봤습니다. 세상은 넓고 미친놈들은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미친 새끼들 특집,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축구판에서 상당히 좀 이 똘끼를 넘어서 광기를 가진 선수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투랑급이면은 좀 대단한 거긴 하죠. 네, 그렇죠. 예.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제가 보기엔 좀 투톱 정도가 아닌가. 예, 그런 느낌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유망주에서 조금, 예. 선수급? 예, 선수로서의 급이에요. 네, 그렇죠. 사건, 사고로는 일단, 예, 뭐, 최초의 범죄자인, 예. 네. 빌라플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죠. 예. 네. 트라벨시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미수니까 봐줘야 되나요? 뭐, 알아보십시오. 차차. 예.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미친놈들 특집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이 앞선 1편에 이어서 2편 역시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 많이 클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늘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